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물 디지털의 비즈니스 유형 중에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그런 거 살펴봤는데, 이제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동일한 거, 만약에 체중계 그러면 우리 사물 인터넷에 우리 체중계가 이제 있으면 여러 개 체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 체중계로부터 몸무게 있는 것들이 쭉 수집될 수 있잖아, 그치? 예,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뭐 냉장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냉장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냉장고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이용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유형을 우리 세 번째 유형이죠. 우리 비즈니스 유형은 이제 두 번째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만드는 데이터를 자신이 이용하는 거와 좀 유사하지만, 그치,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이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왜냐면 여러 인터넷에 인터넷상에서 여러 디바이스가 생성되는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을 생성하고 이용할 때 이 3유형을 쓰는 거고, 뭐 전력계, 그치? 우리 전력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얼마큼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것들, 어느 집에서 전기를 얼마큼 썼고 어느 시간대에 많이 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치? 전력계가 사물 인터넷에 결합이 됐다면 그 전력계에 있는 각종 에너지 소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치,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쓴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죠. 그치, 사용자의 체온이라든지, 그치, 운동량 같은 정보를 사용자 정보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 통계적으로 제공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건 어떤 사람이 체온이 얼마고 뭐 운동을 얼마큼 한 거보다는 그냥 어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제한 채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1월 초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는 누구든지 잘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 예를 들면 킨사의 스마트 온도계, 여기 있잖아요. 여기 킨사의 스마트 온도계거든요. 킨사의 스마트 온도계. 그래서 동일한 지역 혹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체온 변화를 통계적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폐혈성 인두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징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나도 여기다 재지만은 여기다가, 그치? 내가 재서, 내가 여기다 재가지고 폐혈성 인두염이 징후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내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온과 내 체온을 다 믹싱을 해서 다른 사람도 이제 만들어진 체온이 있을 거 아니야? 믹싱을 해서 같이 합쳐서, 그치? 폐혈성이 있는지, 폐혈성도 위험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폐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 이런 체온계, 여러 체온계에서 잰 그러한 체온을 종합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데이터는 플랫폼 기반으로,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플랫폼 기반으로 API 형태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 스마트폰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데이터도 일로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있는 데이터가 머물러 있는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클라우드에. 그치? 클라우드가 있어서 클라우드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온도들이 여기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여기 어플에 의해서, 그치? 어플에 의해서 그게 처리돼서 그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내 체온하고 같이 합쳐져서 여기가
그 상태값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이런 어플에서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나면 API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설치가 돼서 요 프로그램에 API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돼서 그 API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치? 이 API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요?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그렇죠? 인터페이스의 약자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 그 어플에서 그치? 그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API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AP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데이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다른 장치가 만들어 놓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장치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그치? 제품에 갖고 와서 내 제품으로 갖고 와서 내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치?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값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그치? 그런 것 갖다가 우리 3유형인 자신의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할 때 쓰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겠죠. 뭐, 그, 전기밥솥이 만약에 인터넷에, 사물 인터넷 전기밥솥이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전기밥솥이 랜선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꽂아놓으면, 그치? 외부에서도 우리가 전기밥솥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밥을 했고, 어떤 유형의 요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디 서버에 쌓이겠죠. 다른 사람도 그 서버에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식단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아시겠어요? 만약에 체중계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그래봐요. 우리 집에 있는 체중계가 있다면 내가 체중을 잴 거 아니야. 그치? 체중을 재면은, 그치? 체중계에서 체중을 재면 또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중계를 가지고 체중을 잰 데이터가 어디 쌓일 거 아니야. 그치? IoT 클라우드에 쌓일 거 아니야. 그럼 그 IoT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큼 비만한지 아닌지, 그치? 예. 비만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비만하다 그러면, 또 다른 업체에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그 식품 같은 이라든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 또는 그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게, 그치? 그런 정보들을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줄 수도 있겠지. 좀 이해 가셨어요? 그쵸? 그런 유형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우리 3유형의 자신과 동일한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할 때, 그치? 그런 유형을 쓴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그치?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 서로 다른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요. 아시겠어요? 여러 유형의 대부분의 이런 유형은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웹 2.0 기반의 비즈니스 유형이에요. 사용자 참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다가 놓을 수 있죠. UCC를 만들어서 UCC는 뭐예요? 유저 콘텐츠요. 콘텐츠 그렇죠? 내가 유저 콘텐츠 크리에이션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잖아. 동영상 콘텐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만들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다가 유튜브에다 올려놓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그렇지 볼 수 있죠. 그럼 많은 보고 뭐 구독자가 많고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UCC 같은 것이 웹 2.0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유형의 장치로부터 만들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형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어요? UCC 유튜브도 일종의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에 나 태블릿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잖아. 스마트폰의 어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각종 어플들 있잖아. 영어라든가 영어 어학에 관련된 어플도 있고, 그쵸? 여기 있는 것 같이 그 지도, 내비게이션의 어플들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치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치? 서비스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거든요. 이해가셨어요? 여러 장치에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게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들, 그 맵들 있잖아. 그건 뭐야? 지도 데이터와 현재 위치 데이터, 그치? 그 교통 데이터, 지도 데이터와 교통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 유형이 우리 SK 플래닛의 T맵이라는 거 있죠. T맵. 여기 T맵 있죠. 그쵸? 여러분들 T맵. 그 다음에 여러분 김기사라는 게, 이 김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내비게이션 만든 건데, 그것이 이제 카카오 김기사라고 돼 있죠. 예전에 그 코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김기사 운전해 뭐 그런 거를 따온 거라 그래요. 뭐 김기사 운전해 어서 뭐 그런 거 여러분들 그 개그 프로 보신 적 있어요? 김기사 운전해 뭐 그거에서 이제 김기사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그 맵을 따온 거죠. 요거 뭐 지능형 그 맵이 있어요. 우리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에틀란이라고 하는 그 지능형 맵이거든요. 이게 그 내비게이션 이게 지능형인데도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에틀란이라고 하는 거. 그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많이 쓰는 게 네이버 지도 많이 쓰죠. 네이버 지도. 그쵸? 네이버 맵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구글 맵. 여러분들 그 유럽이라든가 그 미국이라든가 미주라든가 그 다른 나라 가면은요, 그 내비게이션을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어디로 가려면 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요즘 내비게이션 그 맵이 없으면은 지도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면 구글 맵만 키면은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어디든지 전부 다 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글 맵만 키면.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은 이 구글 맵이 불확실하다는, 있기는 있는데 외국에 있는 맵 같이 그렇게 불확실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구글에 우리나라 지도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안 주죠. 왜? 보안 문제라고 지도 정보를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맵에서 우리나라의 그 지도 같은 게 있는 것이 불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촌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도시에 있는 것들은 나와 있는데, 아시겠어요? 위성에서 잡은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촌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도시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체험도 해보고 관광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구글에다가 우리나라 지도 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치? 예, 그 아직도 줬는지 우리나라 남북에 군사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글 어스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구글의 데이터 위성이 한 1000개가 떠 있어요. 그게 거기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글 어스를 보면 우리나라 속속들이 또는 북한의 어떤 속속들이의 어떠한 그 지형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구글 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위성에서 잡는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지도 같은 거는 뭐야? 네이버 지도는 뭐예요? 여러분 지도 데이터하고 GPS 데이터하고, 그쵸? 그 다음에 교통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CCTV 데이터하고, 이런 서로 다른 장치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그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치? 요즘 여러분들 우리 내비게이션 없으면 자동차 운전해서 어디 갈 수가 없고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여러분들 길 찾기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의존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도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치?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쵸? 방향을 결정해주는 뭐가 있으면 좋겠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역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이라든가,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쵸?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올바로, 그쵸? 잘 살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뭐 책이라든가 자서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표는 뭐 롤 모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렵고 골치 아프고 그럴 때마다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치?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우리 생활의 그 내비게이션이 IoT잖아요. 그쵸?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 정보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어디로 할 건지 뭐 할 건지를, 그쵸?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 유비쿼터스 있다 그랬잖아. 사물 인터넷 있다 그랬잖아. 일종의 우리가 사물 인터넷은 인생의 우리 생활에, 그치? 사물 인터넷 IoT는 우리 생활에 그쵸?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내비게이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뭔지 여러분들 잘 하셔서, 그치? 인생을, 그치?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아틀란 그 내비게이션이 뭔지, 이거 상당히 똑똑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 너무 똑똑하면, 너무 기능이 많으면 부담스럽잖아. 쓰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똑똑하면은 그 또 기능이 많으니까 부담스럽잖아. 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너무 똑똑한 사람은 대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잘 다가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저거 한 사람들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도 불편한 사람이잖아. 그치? 너무 또 안 똑똑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치? 그래서 아틀란트의 또 똑똑한 내비게이션, 그 인텔리전스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평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기능은 내가 길을 올바르게 찾고 이러면 됐지. 뭐 이렇게 뭐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뭐 그 아틀란 같이 주변에 뭐 그 상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이런 거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틀란을 또 잘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유형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제품에 뭐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제품, 뭐 자기 자신의 센서로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자기 자신만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에서 만들어진 장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장치에 여러 유형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서비스하는 제품이 있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인터넷에 결합되잖아요. 그럼 그 사물로부터 인터넷에 왜 결합된 거야? 그 사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물들이 올바르게 그 동작을 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사물들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물들의 현상과, 그치, 사물들의, 그치, 어떠한 현상과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그 사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행동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치, 그 모으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엄청 많겠죠. 사물들을 인터넷에다 만들어 놓고서
각종 사물들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면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 그치?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고급이죠. 이 데이터가 쌓여서 고급이 되는 거. 우리 빅데이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물리적 장치를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 사물들부터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물리적 장치가 필요한 거가 아니고 데이터만 분석해서 그 데이터만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서비스. 아시겠어요? 않고 다양한 요금 정책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저 광고를 연계하는 경우, 그치? 무료 서비스 한다는 거. 광고 무료로 서비스 해줄 수도 있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무료로 써주는 대신 여러분들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서비스 밑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실어서 그 광고 수익으로, 광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실제 서비스는 무료로 해주는 것들. 이거 엄청 많죠. 아시겠어요? 네이버도 그런 거고요. 아시겠어요? 광고를 연계할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다. 이런 서비스 대표적인 게 지능형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치?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통정보.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교통정보라는 건 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뭐 지도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교통정보라는 것을 서비스해 주잖아.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 그쵸? 서울 교통정보센터라고 해서, 그쵸? 토피스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버스 타거나 이럴 때도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쵸? 뭐 일반 지도도 하고, 뭐 위성 지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거리 뷰도 할 수 있고요. 그치? 여러 가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은 위성에서 위성 정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문화역 서울 284 이런 거 위성에서 잡잖아. 그치? 위성에서 잡은 교통 상황들이거든요. 이거 뭐 교통뿐만 아니라 뭐 구글 어스하고 똑같이 뭐 건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뭐야? 위성 데이터라는 걸 이 거리 데이터, 위성 데이터, 지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물로부터 발생한 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거잖아. 제품이 아니고. 그쵸? 어떤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에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거잖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오유형의 서비스다. 아시겠어요? 뭐 CCTV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죠. 뭐 자전거 도로, 뭐 나는카 위치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한번 이렇게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쵸? 9번 출구에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대우 빌딩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서울시 상권 분석이 있어요. 상권이라고 하는 골목 서울집 co.kr라는 상권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상권 분석. 어디 상권이 좋다 나쁘다 하는 분석이 있어요. 이거 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상권 분석은 뭐냐면은 그치? 먼저도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뭐 SK의 그 SK텔레콤에서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면 어떤 인구가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인구의 유동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상권 분석할 수 있죠. 그렇죠? 창업 뭐 서울 상권 검색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지? 여러분들 뭐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상포의 점포 이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서울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뭐 발달의 면적이 얼만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상권 분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상권 분석. 장사하시는 분들 있는 사람들은 상권 분석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료 서비스 하죠. 서울시에서. 아시겠어요? 골목 서울.go.kr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치? 그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인구 분석도 있고요. 그치? 예, 인구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출 분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예, 대부분 이제 요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된 사물에서 발생된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쵸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있죠? 뭐 숙박하는 거, 숙박 예배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집이 벼 있으면 어디 내가 여행을 가면 집이 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 숙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숙박하는 그 에어비앤비 이런 거 있죠? 에어비앤비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가보세요. 에어비앤비가 뭐의 약자면 에어베드 앤드 그치? 그 블랙포스트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월세를 미국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차가 난 것이 그 사람이 집을 빌 때 거기 뭐 패션 무슨 뭐 대회가 있었나 봐요. 패션 대회에서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집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와서 자라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오면니까 침대가 많이 부족하니까 에어베드도 주고 아침도 준다. 블랙퍼스트도 준다. 그래서 에어베드 앤드 그치? 블랙퍼스트의 약자로 써서 에어비앤비라고 만들었대요. 우리 에어비앤비 그러면 공유경제 이렇게 많이 생각나잖아요. 공유경제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하우징맵 여러분들 우리 그 주택을 그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가거나 말거나 할 때 우리 그 하우징 맵들이 있어요. 그쵸? 하우징 맵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의 하우징 맵인데 그 하우징 맵 같은 거 그런 맵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113 이런 것들 맵들 있잖아. 그럼 이건 맵 정보와 그쵸? 부동산의 위치 정보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서비스 해주는 것들이잖아. 그치? 예. 그 데이터 서비스잖아. 이런 것들은 뭐 부킹닷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항공기를 부킹하거나 이런 거 뭐 많이 하잖아. 다른 지역에 갈 때 여러분들이 뭐 호텔을 부킹하거나 예약하거나 항공기를 예약하거나 뭐 렌터카를 예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 예약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킹닷컴. 그치?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특과 또 배치 처리하는 것도 있죠. 배치는 일반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죠. 일괄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쵸? 뭐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사물들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데이터량이 많고 그렇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예측 분석을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치 어떤 예측 분석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치 이럴 때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든가 심지어 딥러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예. 뭐 기계학습, 딥러닝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 뭐 하는데 우리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기계학습이 뭔지 이렇게 그치? 기계학습 그러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뭔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쵸? 쭉.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그 다음에 심층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딥러닝 기술. 이런 것도 또 다른 학문이에요. 그래서 딥러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서 해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뭐 여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있잖아. 딥러닝이잖아. 이 딥러닝 여러분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그게 우리 딥러닝 가지고 한 거잖아요. 알파고.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향후 비즈니스의 성공은 어떤 데이터를 묶어서, 그치? 어떤 의미의 가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느냐. 이걸 갖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 뭐 지도 데이터라든가 위성 데이터라든가 교통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잖아. 그걸 갖다 우리는 데이터의 매시업이다 그래.
메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기는 거잖아. 그 메시업이다 그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메시업의 발달이 사물 인터넷 발달에 어떤 그 이정표를 만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